이제 우리가 앞에 오전에는 수원을 했는데 이제 수투 같은 경우는 수원은 개별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랑 수열이랑 공부를 해봤을 때 지수로그 함수 모른다고 삼각함수 못하는 거 아니고 삼각함수 못한다고 수열 못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건데 이제 수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어진 거야. 알겠니?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단원의 흐름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속,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합니다. 수투는. 알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과 친구들, 미적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의 내용과 수학 2의 내용 두 개를 그냥 합친 게 미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수로그 함수 배웠잖아요. 그럼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 함수의 극한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이게 이제 미적분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수원, 수투, 미적이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능만 놓고 봤을 때 수학 1이 11문제 나오고 수학 2가 11문제 나오고 선택이 8문제 나오고 이런 식의 구조로 나오는데 뭐 수학 1이랑 수학 2가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원 중에 하나고 중요하죠. 중요해서 이제 차근차근 나가 볼 건데 이제 우리가 수학 2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이 워낙 중요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면서 개념 수업 플러스 이제 기출문제 똑같이 기출의 바이블 형태로 문제 풀어보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극한 보시면은 8페이지 봐봐. 자, 오늘 이제 8페이지 극한부터 이제 나갈 건데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단원 보시면은 첫 번째 일단 극한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보셔야 되는 식이 리미트 x가 뭐 예를 들어서 a로 갈 때 fx라고 써지는 이런 식의 형태예요. 그럼 얘를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과연 fx는 어떤 값을 가질까? 요거를 고민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x라는 친구가 이제 a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랬을 때 fx, 요 fx라는 친구는 어디로 갈까?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우리 뭐 수열의 극한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정리를 해보면 자, 극한을 판단한 결과가 있겠죠. 얘를 결과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하나는 이제 뭐냐면 수렴한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수렴이라는 게 뭐냐? 수렴은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의 값이, 극한 값이 어떤 특정한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워진다면 됐나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값으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이 친구를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알파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극한 값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부르겠다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산하는 경우. 발산은 이제 뭐냐? 얘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발산한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네. 극한을 계산을 해요. 극한을 판단을 해. 그랬을 때 극한을 판단한 결과는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렴한다면 특정한 값에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8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x가 a로 가까워질 때 함수의 수렴인데, 자, 함수 fx가 x의 값이, 자, 거기 밑줄,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그게 이제 극한을 나타내는 핵심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a가 아닌데 a로 가까워지는 거야. 자, 요거는 이따가 우극한, 좌극한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함수값, 즉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함수 fx가 l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의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겠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볼게요. 자, 9페이지 보시면 발산인데 발산은 어떤 경우냐? 얘는 지금 극한을 계산을 했을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수렴하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 모두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얘를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발산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과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근데 요 경우 말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거든.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미적분 얘기긴 한데 이과 친구들은 이제 이런 얘기 했었죠. 뭐가 있었어? 수열의 극한은? 진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진동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뭐 이제 그건 미적분에서 하는 건데 진동이 없어요. 함수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은 진동이 아니라 뭘 배울 거냐면 이제 뒤에서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가 있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 요 경우가 이제 발산이거든. 됐니? 그래서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함수의 극한에선 다룰 거다라는 거. 확인됐죠? 자, 그래서 하나 예시를 보시면, 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쌤이랑 같이 봤을 때, 자, 얘가 x-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함수라고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잘 봐. 리미트 x가 2로 가요. x가 2로 갈 때 x-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준다고 한다면, fx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x 자리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보면 되는데 2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1이고 분자도 1이지. 그지? 그럼 무리 없이 그냥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1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되나요? 그리고 1이 되는 거고 얘는 뭐 한다고 얘기하면 되냐면 수렴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 되니?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디냐? 자, 이런 경우죠.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x-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건데, 그럼 x-1분의 1이니까 분모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분모 자리에 1 대입하면 0이네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0분의 1꼴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해? 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단 발산이라고 처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은 함수니까 그래프를 중심적으로 관찰하는 자세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내가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 유리함수 배웠던 거죠. 자, 점근선 그려볼게요. 그래서 x축이 되고요. 요 선을 내가 x는 1 이렇게 잡아두시면 얘 그래프 그리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잘 봐. x가 2로 간다 라고 한다면 x가 2로 간다는 뜻은 여기가 지금 하얀색 점근선이 x가 1인 거잖아. 그러면은 2라는 경우는 여기로 잡고 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가서 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지점이 되는데 요 지점에서 극한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근거가 필요한데, 자, 아까 저기 개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x가 2로 화살표, x 화살표 2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인데, 요 2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x의 입장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이런 방법이 생긴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첫 번째 경우와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두 번째 경우를 모두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모두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얘는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애를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애가 있는데 우극한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건데 자,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에서 합성함수의 극한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할 텐데 그때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이제 이렇게 비교하세요. 잘 봐. 이렇게 정리하면 돼. 좌극한은요.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알겠니?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됐니? 근데 반대로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워진다. 그럼 우극한은 뭐냐? 우극한은 큰 쪽에서 2로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의 숫자를 잡아보면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1.9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를 2.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은 1.9에서 2로 가까워진다는 건 1.9, 1.99, 1.9999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표현하실 때 우리는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좌극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됐죠? 그 다음에 우극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x에다가 2 플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즉, 수렴 조건이 뭐냐? 함수의 극한에서. 그 수렴 조건이 바로 뭐냐면 얘는 어떤 특정한 지점으로 가는 좌극한 값과 그 다음에 우극한 값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 두 개가 같다면 동일한 지점으로 간다면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반대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수렴 조건, 즉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돼요 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요 경우를 보세요. 요 경우를 보시게 되면 얘는 왼쪽에서 오는 극한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 어때? 서로 다르다라는 거지.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여기 봐봐. 만약에 리미트 x가 이번엔 1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랬을 때 이 경우에서 x가 1 마이너스, 즉 좌극한인 경우랑 그 다음에 x가 1 플러스 이 경우가 되는 건데 그럼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샥 대입을 하시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분의 1꼴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 발산할 거라는 건 우리가 알겠거든. 왜냐면 0이라는 숫자가 분모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됐어? 근데 이제 어디로 발산을 할 거냐 요거까지 좀 살펴보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죠. 좌극한은요 1보다 어때요? 작은 숫자예요. 이해되니? 좌극한은 1보다 작은 숫자란 말이야.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얘는 양쪽을 1을 빼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양쪽 1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얘는 x-1이 되고 얘가 1이 빠지잖아. 그럼 1이 빠지니까 0이 되는데 0 뒤에 마이너스가 그대로 이렇게 붙어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0 마이너스죠. 그럼 0 마이너스의 뜻은 0보다 약간 작은 숫자란 뜻이에요. 극한에서는. 알겠어요? 0보다 약간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는 무슨 수가 되냐면 음수가 됩니다. 되나요? 그럼 음수가 되니까 잘 봐.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1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숫자야. 그럼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지. 0이라는 것은 무한대분의 1분의 1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고 얘를 번분수 계산하면 결국 뭐야? 무한대 발산이 되는 건데 요 값이 좌극한이라면 무슨 수라고? 음수라고. 알겠어?
그럼 무한대로 가는데 음수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가니까 이 친구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프로 확인해 봐도 되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게 x축이고 자 이게 x는 1이야. 그랬을 때 x-1분의 1 그래프를 그리시면 요렇게랑 요렇게 두 개가 그려지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요 친구. 그럼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온다면 함수값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되니까 음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커지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1보다 오른쪽이에요. 자 그럼 1보다 오른쪽에서 온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다가오니까 함수값은 얘 쫓아서 가니까 이렇게 갈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무한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아까랑 똑같이 해보시면 x-1이 되는데 이 x-1이 0 플러스의 의미니까 0 플러스라서 얘는 양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양수의 의미를 가지니까 이 친구는 플러스 무한대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제 쌤이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정리하시면 이런 겁니다. 아하,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걸 따질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다면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만약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을 이제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10페이지는 뭐 그냥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극한, 좌극한의 별표 3개 치세요. 자,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을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우극한이 되는 거고 플러스 극한, 그 다음에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극한, 좌극한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교재에도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죠. 1번의 우극한 보시면은 x가 a보다 크면서 거기 밑줄 x가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우극한의 핵심 아이디어는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x가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알겠니? 그래서 요게 약간 개념이 헷갈리시면 자, 1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0.9에서 1로 가까워지면 좌극한이 되는 거고 1.1에서 1로 가까워지면 우극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밑에 괄호 3번 보시면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함수의 극한값이 l이면 x는 a에서의 fx의 밑줄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은 l이라는 수렴값과 같다. 극한값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니? 그럼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자, 밑에 보세요. 맞불 해설에 맞불 해설이 아니라 주의. 자, 주의 봐봐. fx의 x는 a에서의 극한,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다면 극한값은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발산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결국은 우리는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서 수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 됐니? 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제목이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라고 해서 나와 있지. 그치? 확인됐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함수값 fa가 존재하지 않더라도요. 리미트, 극한값은 뭐 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아니,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해놔. 그 페이지에다가는 연속이라는 것과 극한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배우는 대단원. 제일 큰 단원명. 큰 단원명이 뭐야?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지. 그지? 자, 극한은 말 그대로 얘는 함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항상 이 아이디어를 주목하시면 되는데 x가 a에 가까워질 때 리미트 fx가 어디로 가는가? 이 fx가 어디로 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이제 극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은요, 함수값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야. 전혀 연관이 없어요. 자, 근데 연속은요, 얘는 요 파트에 가서야 비로소 극한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 사이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우리는 연속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극한만 구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연속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극한만 물어보는 경우와 연속까지 같이 물어보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거 잘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극한에서는 이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점 하나 이렇게 찍어 놓고, 자, 여기를 뭐 2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요 그림의 상황에서는 극한값은 존재해 라고 얘기하면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왜? 2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2의 오른쪽에서 오는 친구와 왼쪽에서 오는 친구가 동일한 지점으로 향하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자, 근데 함수값은 존재해 라고 했을 때 함수값도 이 친구는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극한 단원에서는 이 둘의 존재 유무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성립하지 않는 거고, 함수값이 존재하니까 극한값도 존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로지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때는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좌극한, 우극한을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2번 봐봐.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거야. 별표 하나 치세요. 가볼게.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건데, 2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된다. 요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의 함수를 관찰했을 때 판단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영역. 즉, 내가 좌극한, 우극한을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요거를 함수를 가지고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볼게요. 우리가 수학2에서 다루는 함수 중에 가장 유명한 함수가 다항함수죠. 그래서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다항함수는 극한값이 곧 함수값과 같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고 싶어요? 함수값, 즉 그냥 숫자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다 라는 요런 2차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다항함수니까 그냥 숫자 그대로 대입해서
숫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4 마이너스 8 더하기 1 처리해가지고 그냥 계산해주면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확인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분수함수. 그럼 분수함수는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얘는 분모가 0인 지점. 분모가 0인 지점만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를 제외한, 즉 분모가 0이 아닌 지점은 그냥 뭐 하시면 돼? 대입해서 함수값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냥 함수값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쌤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무언가 변화가 있는, 무언가 특이한, 어떤 의미가 있는 이런 지점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보통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자, 그러면 분수함수의 경계는 뭐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수함수의 경계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인데 그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점근선이 경계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많이 보게 될 함수가 이런 친구 있죠. 절대값, 그 다음에 가우스 이런 애들. 근데 절대값 함수는요 수능에서 엄청 중요해요. 얘는 엄청 중요해. 되게 많이 나와. 주구장창 보게 될 거야.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우스는요 내신에만 나와요. 얘는 수능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쌤이 지금 던지는 화두가 뭐야? 어디에서 우리가 변화를 관찰할 거냐 이거거든. 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됐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왜 굳이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 경민아? 그지? 화이팅.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 봐봐.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바뀌는 경계, 즉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을 꼭 따져봐야 되는 지점이 어딜까? 이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절대값은 당연히 뭐냐? 절대값 안에 이 친구 있죠? 요 안에 부호가 바뀌는 지점. 즉 0이 되는 지점이죠. 절대값 안이 0인 지점.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함수를 가지고 좀 관찰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1이라고 해봐.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3일 때의 극한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3은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쪽 무언가 함수가 바뀌는 요 지점, 그럼 요 지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거고 요런 지점을 계속 경계라고 얘기할 거라고. 경계. 함수가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수학2에서 어려운 문제, 기출문제 풀거나 할 때 경계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쌤이. 그리고 그 경우가 대부분 답이야. 알겠어? 자, 확인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우스죠. 가우스는 그럼 언제가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면 가우스는 자 보통 이렇게 써지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세모친 요 값이 자 얘가 뭐가 되는 지점? 정수인 지점. 됐나요? 정수인 지점.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는 보통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내가 가우스 x를 그냥 한다 그러면 자 여기 1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올 때까지는 1이었다가 1이 딱 되는 순간에 1로 바뀌죠. 뭐래냐? 1이고 여기가 0이죠. 이렇게 함수값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하면 되냐면 이런데 주목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알겠어? 저런 데는 어차피 연속이고 함수가 그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동일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여기에 주목하셔라 라는 거지. 여기. 너 여기에 주목하세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뒤쪽 파트 가면 쌤이 지금 정리한 거는 뒤쪽에 연속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라고. 알겠지? 네, 여기까지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극한의 기본적인 정의나 이런 것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확인을 좀 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페이지 개념 익힘 2번. 자, 개념 익힘 2번을 보시면은 얘는 어렵지는 않고 기본은 유형인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제 함수 fx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값이 존재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봤을 때 x가 2보다 큰 쪽과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위에 거는 이제 2의 무슨 극한이 되는 거야? 우극한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2의 좌극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결국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요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x가 이제 전부 다 다항함수죠. 그죠? 그럼 전부 다 다항함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문제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 보시면 위에 거에 2 대입하면 얼마냐면 0이에요. 위에 거에 2 대입하면 0이 되는 거고 밑에 거에 2 대입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고 얘가 0이다 라고 나오시면 되니까 결국은 k값은 2다 라고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이제 이 아이디어 자체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표현이 쉬우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냥 좌극한 우극한 같은 거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풀어가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요런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자 실제 모의고사 기출에 나왔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 하나 적어놓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두 개가 서로 다른 자 이거인 a가 두 개 존재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이따가 풀어볼 건데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특히 킬러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뭐냐 그럼 얘의 의미가 이 친구의 의미는 자 A에서의 좌극한과 A에서의 우극한이지 그치? 그랬을 때 A에서의 좌극한과 A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 그런 A가 두 개 존재한다. 이 말은 결국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 A가 두 곳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가보시게 되면 얘는 무언가 함수에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존재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될 거니까 미리 좀 적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가볼게요. 개념 3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요거는 단순 연산 문제에서 좀 많이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어떤 형태를 볼 거냐면 일종의 합성함수 형태거든. 그래서 f 한 다음에 여기 네모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x라는 요 모양이 아닌 거죠.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고 요 네모친 자리에 어떤 새로운 함수의 모양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니라 x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함수의 형태가 들어갔을 때 마치 합성함수 형태처럼 들어갔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를 좀 공부해 볼 건데 자 일단 기본적인 것이 자 이런 게 있어요. 요 네모 자리에 들어간 게 평행 이동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그랬을 때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개념 익힘 3번에 보시면, 자, 문제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줬냐면 fx의 그래프를 줬단 말이야. 그럼 fx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극한이 지금 이렇게 돼 있네. 1번 극한부터 보시면 1번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 친구가 f x-1이요 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친구는 fx 플러스 1이요 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x-1이 대입된 형태는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한 거냐면 한 칸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x 대신에 x-1을 대입한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게 fx인데 그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한 칸을 이동을 시켰어. 그럼 그대로 한 칸을 이동시켰으면 당연히 이 해당되는 지점, 지금 현재 따져야 되는 게 0 마이너스인데 이 0 마이너스도 어때요? 바뀌겠죠. 그지? 바뀌니까 얘를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프 자체를 머릿속에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이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일단은 그래프가 좀 쉽게 나오면은 그냥 뭐 이동시켜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실수가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세모를 치시고 항상 요 세모 자리를 하나의 문자, 즉 x라고는 문자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자, 세모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t로 놓겠습니다. 그럼 세모가 뭐였냐면 x-1이야. 그럼 x-1을 내가 t라고 놓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x-1을 t라고 놓는다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지금 x가 어디로 가냐면 0 마이너스로 갈 때의 극한을 따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근데 x-1로 바꿔주시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해줘야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새롭게 추가를 해주는 거니까 요 t라는 값은 어디로 갈 거냐? 양쪽에 마이너스 1을 빼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따라서 요 앞에 있는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얘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t라는 이런 함수의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거고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죠. 그림 보세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값으로 가냐면 함수 값은 마이너스 2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앞에 극한, 요 극한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다 라고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 친구도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내가 t라고 치환한다면 요 밑에 있는 형태가 양쪽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1을 해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1 우극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극한은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 때 ft예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 t가 들어갔잖아. 그럼 착각하시면 안 돼. 선생님 그럼 t가 들어갔으니까 x가 아니지 않나요? 문자가 다른데요. 얘는 fx인데 얘는 ft인데 문자가 다른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자 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와 다 동일한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문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가 a가 들어가도 되고 뭐 b가 들어가도 되고 c가 들어가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 모양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자 따라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1 우극한을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1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에서 오시면 되겠네.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오시면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4가 돼서 4랑 마이너스 1을 더해주시면 문제 정답 2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이 조금 어려운데, 자, 2번을 볼게요. 2번은 지금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분수함수 형태인데 무한대 극한이야. 그래서 하나씩 좀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인데 f 자리에, x 자리에 어떤 식이 그려져 있냐면 얘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분수함수 형태가 나왔을 때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세요. 분자를 분모로 직접 나눠서 어떤 형태로 바꾸냐면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이 표현이 뭐냐? 니네가 다 해봤던 건데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지?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형태를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유리함수의 일반형. 1차분의 1차꼴 수화에서 배웠던 거. 그럼 요 일반형을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쉽게 말한 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 과정이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변형하시면 되냐면 잘 봐. 여기가 x 플러스 1인 거고 요 자리에 x 플러스 1 해놓은 다음에 원래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시면은 1이 나오고요. 빼기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데 자,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요 친구. 요 노란색 네모친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갈 거고요.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뒤에 부분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즉 앞에 써진 요 1 마이너스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친구가 가는 치환했을 때 치환을 t라고 했을 때 t가 바로 1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나요? 그럼 누굴 t로 치환한 거야? 얘를 t로 치환한 거예요. 그럼 얘를 t로 치환하시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t, 즉 세모죠. 세모는 1 마이너스로 가니까 요 식과 같은 의미는 바로 뭐가 되냐면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t와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1 우극한을 1 좌극한을 찾으세요가 되는 거니까 1 좌극한은 어디로 갈 거냐면 1로 향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럼 위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뒤에 것도 x제곱 플러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전체 t로 치환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랬을 때 얘는 뭐야? 무한대죠? 이 친구도 x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그때의 극한값 어디로 향하는지만 확인해서 문제의 그래프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요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분수함수 처리하는 것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나요?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념 익힘 4번 가볼게요. 자, 개념 익힘 4번 가보시면 가우스인데 자, 가우스 함수는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에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수능에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내신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푸는 법 자체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근데 얘들아 잠깐 요 생각은 좀 해볼게. 개념 4번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우스 x 더하기 정수 이런 꼴이라고 해봐. 요거 가우스 풀면 이거 성질이 뭐냐면 요렇게 써주고 요 안에 있는 정수 그대로 빼서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 있는 정수는 그대로 나와요. 아시겠죠? 가우스 안에 있는 정수는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쌤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가우스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안에 세모친 이 부분이 정수일 때냐 정수가 아닐 때냐 요렇게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정수일 때냐 정수가 아닐 때냐 요거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한데, 자 거기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가우스 x 더하기 1이네요. 자 그럼 가볍게만 해볼게요. 이 친구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가우스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는 x가 1 좌극한일 때와 x가 1 우극한일 때 이렇게 나뉘겠죠? 그러면 x가 1 좌극한이면 이 가우스 x 요 함수 그대로 그냥 해당되는 부분만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서 얘가 1이야. 얘가 1일 때 여기가 왼쪽은 0으로 올 거고 오른쪽은 1로 가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 두 개는 뭐예요? 서로 불연속이네요. 맞아요. 자 불연속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1 마이너스일 때, 즉 1 마이너스일 때는 0이 되니까 얘는 0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 더하기 1이 되니까 결국 1이 되고 2가 되겠죠. 그럼 1이 되고 2가 되니까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알겠나요? 오케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따져줘야 되는 거. 즉, 가우스 함수의 출제 의도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가우스 함수를 문제에서 출제하는 의도, 왜 출제할까? 반드시 좌극한과 그 다음에 우극한 따로따로 계산해서 비교하셔라. 즉 정의 이용해라. 좌극한과 우극한의 정의 이용해라. 이게 출제 의도야. 알겠지? 그래서 가우스 함수나 절대값 함수가 보인다면 이 문제가 나한테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구해서 계산하라고 출제한 거구나. 요렇게 해석하고 그냥 좌극한 우극한 바로 각각 구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요. 자, 옆 페이지 가보시면 합성함수의 극한 있습니다. 별표 3개 치세요. 합성함수의 극한. 자, 우리 합성함수 뭐 많이 공부했죠? 최근에 수학하에서 합성함수 공부할 때도 많이 공부했고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데, 합성함수 극한의 핵심은 뭐냐? 합성함수 극한의 핵심은 모든 합성함수가 그렇지만 항상 속함수 먼저 판단하고 겉함수로 가는 거야. 즉 2단계 구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안에 거 먼저 구해. 안에 거를 먼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겉의 함수가 어떻게 갈까 확인되는 거. 그래서 일종의 얘도 뭐랑 비슷하냐면, 이 친구도 뭐랑 비슷하냐, 바로 앞에서 배웠던 개념 3번에서 배웠던 치환해서 푸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그럼 확인해 볼게요. 일단 교재부터 보자.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자 거기 나오죠? 동그라미 치세요. 치환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치환은 옵션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구조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 x가 a로 가요. 그러면 속함수를 g라고 할게요. 속함수 g는, gx는 ga로 가겠네. 했더니 어떤 gx가 ga로 간다고 해보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a가 이거랑 이거로 나눠지잖아. 좌극한 우극한. 그러면 여기 써진 요 세모친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도 좌극한일 수도 있고 우극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일 수도 있냐면 0일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말하는 여기서의 0은 진짜 숫자 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자, 우극한의 뜻이 뭐였어? 우극한은? 어디서 가까워지는 거? 큰 쪽. 좌극한의 의미는 뭐였어요? 작은 쪽.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GA에 가까워진다가 아니라 GA 다예요. GA 다. 알겠나요? 요 말 뜻 뭔지 알겠어? GA 다. 자, 가까워진다의 느낌은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든가 아래에서 올라오든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가까워지는 형태라면 이 친구의 의미는 그냥 계속 GA인 거야. 됐니? 그래서 이 친구와 갖는 의미는 뭐냐? 얘는 상수의 의미를 가져요. 상수의 느낌. 자, 그림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런 느낌 잡으시면 돼. 가까워진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게 기준선이라고 해봐. 그럼 이게 기준선이고 이거를 그냥 편의상 GA라고 잡아볼게. 함수값. 자, GA라고 잡으시면 GA 플러스의 느낌은 뭐냐면 얘가 함수값이잖아요. 그럼 큰 쪽에서 GA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바로 GA 플러스의 느낌이라고. 됐나요? 큰 쪽에서 GA에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쌤이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왼쪽, 오른쪽의 느낌이야?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걸 GA 플러스라고 할 거라고. 왜? 왜?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그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좌극한의 느낌은 뭐냐?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주황색처럼.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GA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만 있나요? 아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 보라색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럼 이게 뭐야? GA 제로예요. 그냥 GA예요. 얘가 플러스도 아니고요.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GA인 거야. GA. 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겉함수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속함수가 한 번 거쳐가고. 자, 됐나요? 그러면 가볍게 보기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밑에 보기 2번에 해볼게. 보기 2번. 자, 보기 2번 보자. 보기 2번에서 자 1번 봐봐. 1번에서 보시면 리미트 함수 두 개 주어져 있고요. x가 1로 가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문제에서 g, f, x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항상 x가 처음 시작이 1 마이너스일 때와 x가 1 플러스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시작을 하셔야죠. 그럼 이렇게 두 개로 가는데 잘 봐. 자, 속함수가 지금 누구냐? fx예요, fx. 속함수가 fx니까 얘는 fx고, 자, 잘 봐. fx가, 그림 보세요. 1 좌극한입니다. fx 1 좌극한. 1의 왼쪽 극한이 지금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냐면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가 작은 쪽에서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어?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어?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 좌극한이. 위에서 아래로. 즉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죠. 함수값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0 플러스가 되지. 그럼 이게 속함수를 분석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잖아요. 리미트 fx가 0 플러스로 갈 때 g 하고 fx예요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면 아까 치환했던 거 생각하는 것처럼 이 fx를 그냥 뭐라고 봐도 무방해요. t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럼 gt죠. 그러면은 gx 그래프에서의 뭘 찾아주면 돼? 0 우극한. 그럼 0 우극한 얼마니? 라고 하면 0 우극한 얼마죠? 0이네요. 0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합성 함수에 합성 함수에 처음 시작이 뭐였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무슨 극한값? 좌극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나요? 처음 시작이 얘였으니까 쭉쭉 그래서 0 합성함수의 좌극한 값.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얘는 fx가 어디로 가나 생각해보면 x가 1 우극한이야. fx 밑에 거 봐봐. fx의 1 우극한은 얘도 마찬가지네요. 어디로 가요? 이 친구도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네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해볼 필요도 없죠? 똑같은 함수니까 어디예요?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합성함수의 무슨 극한값? 우극한 값이야. 그러면 결론 합성함수의 좌극한 값과 합성함수의 우극한 값이 둘 다 얼마야? 제로와 제로입니다.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극한값 존재하는 거고 그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자, 여기 합성함수 극한입니다. 알겠지? 잘 판단하시고 연습하셔야 돼. 자, 넘어갈게요.